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토요일인데 저도 딱히 할 게 없어요. 오늘 이제 토요일이면 축구를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축구장이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토요일 날인데 제가 해야 될 일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집에서 축구공을 깨끗이 씻어서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개인 기본기 훈련, 네. 트래핑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래도 도저히 시간이 안 가서 어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따로따로 삼성전자 따로 현대차 따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냐 현대차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재무적인 분석은 이미 지금 모든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전제 조건으로 재무 상태는 나빠진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이제 얼마나 더 나빠지느냐 이제 그게 문제겠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인데 차트 분석,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차트 분석, 일목균형표와 241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리적 분석, 심리적 지지선과 심리적 저항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자부터 기술적 분석, 일목균형표와 242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일목균형표 이동평균선에 대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이날 방송을 했었죠. 55,000원 깨지면서 2월 말쯤에 삼성전자 비중 축소 의견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이 영상인데요. 한 달 전입니다. 자, 이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냈더니 이제 수많은 분들이 멍멍 예, 멍멍 그만하라 하시라. 보시면 50% 비중 축소 이날 맞죠? 예, 삼성전자 추매보단 간망 5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비중 이때 이제 의견을 냈더니 수많은 분들이 멍멍 이거 요즘 개소리 사야지 뭔 소리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예, 저도 그런 멍멍 짖는 소리를 엊그제도 했죠. 시젠에 대해서 절대 사지 마세요. 또 똑같이 사람들이 웬 개소리냐고 멍멍 댔는데 결국 시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지? 어제도 시젠에 대해서 어,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했는데 역시 멍멍 개소리 하지 마라 했지만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시즌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찬가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 비중 축소했지만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꺾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42동 평균선이 기술적 분석으로 깨졌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투매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절묘하게도 이번에도 반등이 목금 수목금 연속으로 나왔는데 누가 마치 그려 놓은 것처럼 242동 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저항을 맞다가 결국에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맞죠? 3일 연속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242동 평균선이 얼마냐면 어 정확하게 49,600원이네요. 자, 이날도 49,600원이 고가, 이날도 49,300원이 고가, 금요일 날도 49,007원까지 갔었네요. 이날은 241을 잠시 돌파를 했다가 결국은 막 떨어졌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도 242동 평균선을 본다. 241 평균선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한데 결국 1년 평균 가격입니다. 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기업의 가치가 1년 평균 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라고 두고 봤을 때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1년 평균가보다 높게 나는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결론이건죠. 나는 삼성전자를 현 시점에서 1년 평균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살 의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그게 참
그냥 시작 끝 전부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나는 삼성전자를 지금 평균 이상을 주고 웃돈을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거죠. 예.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게 딱 결론입니다. 그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예.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나는 그래 삼성전자가 1년 평균가가 오면 난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냥 현금화 시키겠다. 더 이상 뭐 욕심도 없고 그냥 그래 내가 원금 주고 산 거 내가 금을 5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금을 들고 있느니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제 이번 주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를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는 그 평균 가격에 또 못 미치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얼마냐면 12만 5천 원이 1년 평균 가격이었습니다. 현대차라는 게 그냥 12만 5천 원짜리였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12만 5천 원짜리가 6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왜? 어, 라인이 멈춰버렸거든요. 중국에서 부품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라인이 멈춰버렸고 중국도 코로나19 사태 겪고 나니까 차 판매율이 완전히 급속도로 급감해버리더라.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고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소비가 완전히 지갑이 멈춰버렸더라.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삼성전자도 뭐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좀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판매가 좀 이루어지는데 차 같은 경우는 좀 하나가 사이즈도 크죠. 차 한 대 사려면 뭐 3천, 4천. 휴대폰은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니까 뭐 좀 경기가 좀 떨어져도 필수 소비재라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살려던 것도 멈춰버리는 게 자동차라는 거죠. 뭐 있는 거 타고 다니지 뭐 10년 탈 거 15년 타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2배 정도에 달하는 하락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덮신격으로 일단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너무 떨어졌다 해서 이번에 30% 정도 급격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현재 기술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 기가 막히게 이날 갭 하락한 이 고점 9만 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을 49,600원을 돌파하지 못한 것처럼 현대차도 9만 원을 이틀 연속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지금 실시간 현대차의 뭐 주가의 평균가는 한 9만 원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이제 9만 원 정도에서는 나는 현금화 시키겠다.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삼성전자는 향후 앞으로 이 240일 이동 평균선인 아까 말씀드렸던 4만 9,600원이 심리적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49,600원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42,300원이 또 심리적 지지선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좀 잘 봐야 되는 앞으로 향후 삼성전자가 이 라인이 무너지면 심리적 지지 라인이 또 무너져 버리면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이날 저가, 어제 저가, 금요일 날의 저가 얼마죠? 46,850원. 이 46,850원이 붕괴돼 버리면 또 안개 속으로 빠집니다. 자, 가격을 어제 이 가격이 미리 가버렸는데 이날 종가와 이날 저가 이 지지 라인이 한 3일 연속으로 지지받았던 이 지지 라인 이날 종가 46,950원. 이게 심리적 지지선입니다. 자, 이 심리적 지지선이 이탈을 해버리면 삼성전자도 또 안개 속으로 미궁 속으로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여기로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장 열렸는데
뭐 49,000 진짜 웃기게 정말 기가 막히게 월요일 아침에 시작가가 46,900원, 46,850원, 뭐 46,800원 시작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격이 시작되면 쭉 빠졌다가 뭐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아니라 뭐 갭 하락 출발해서 쭉 미끄러져서 장대 음봉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정말 피곤해지는 거죠. 이제 이러면 안개 속입니다. 완전 오리무중입니다. 이건 정말 심리적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인제 이 종목은 어디로 간다? 삼성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 중심이 바뀐다라는 거죠.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오면 삼성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 종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십자 도지정으로 끝난다거나 아니면 47,000 이상에서 끝난다거나 하면 앞으로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좀 보이는 거고 46,900원 이하에서 마무리돼서 음봉으로 세게 끝난다 이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죠. 이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이제 가격적인 변동성의 크기일 겁니다.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느냐. 변동폭의 차이지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 이날 음 누가 더 큰 폭으로 움직이는 변동성이 지금 베타 계수가 현대차가 한 2배 정도 삼성전자보다 큰 상태지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5% 빠지면 삼성전자 2.5% 빠질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 빠졌다 그러면 현대차 10%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할 수 있는데 이제 월요일 날 뭐 장이 뭐 이렇게 시작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날 저가 정도 오겠죠. 이날 저가가 얼마야? 8만 한 이날 저가 84,500원. 월요일 날 뭐 84,500원. 84,500원 이하로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 이 84,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서 위로 끝나느냐 아래에서 끝나느냐 이게 인제 어차피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그 방향성은 똑같이 나오겠죠. 이제 이 라인에서 밑으로 가느냐 위로 갈 의향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의향에서 질문에 대한 퀘스천에 대한 대답은 가격적으로 그렇게 안내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월요일 날 종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 장중에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세냐. 우리나라는 코로나 치료를 충분히 지금 잘 견디고 있고 잘 해결하고 있고 이제 확진자 수의 절반 이상이 치료가 자가 치료 인제 뭐 병원 치료든 자가 치료여서 치료가 되어서 나왔고 사망자 수는 1% 대였고 뭐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결과치를 내고 있죠. 그렇게 되었고 이게 전 세계로 지금 또 퍼져나가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도적으로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 놓여 있으나 문제는 나라 혼자 사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국가가 아니죠. 우리는 수출 국가잖아요. 그쵸. 현대차, 삼성전자를 제가 얘기를 꺼낸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로 감염이 돼서 다 힘든 상황이면 현대차, 삼성전자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가 결론이고 현대차, 삼성전자가 힘들어지면 직원 수 줄어들 거고요. 월급 줄어들고요. 그러면 내수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모든 게 현대차,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지 현대차, 삼성전자도 사는 거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에서 돈을 번 직원들도 사는 거고 그 직원들이 돈을 써서 내수가 살아나는 거고 모든 것들이 경제 시스템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 고장 나 버리면 마비가 되는 게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고 이제 이 사단에서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이제 여기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이 월요일 날 종가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주 뭐 종가 다음 주 한 주의 주간 마감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간 예측을 봤을 때는 다음 주 안에 이 65,000원 이 직전 저점이 붕괴된다. 심리적으로 지지선. 삼성전자가 다음 주 안에 직전 저점이 42,300원이 붕괴된다. 그러면 정말 전 세계가 이제 패닉으로 빠지는 거죠. 예, 다시 또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그 사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현대차의 주가가 직전 저점이 붕괴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이제 그러면 또 밑으로 어디로 갈지 또 갑자기 이제 비밀의 방의 문이 열리는 거죠. 예, 알 수 없는 지하 지금 3층인데 야, 지하 3층에서 이제 지하 몇 층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커져 버리는 그런 국면으로 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지지선에 대해서 좀 제가 코멘트를 해 드렸고요. 다음 주 한번 또 장을 한번 잘 지켜보고 제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잘 극복이 되어서 다시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가 2020년에는 종식이 되고 2021년에는 모두가 함께 활짝 웃는 그런 활기찬 전 세계 글로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토요일 날 축구도 못 가고 네. 뭐 축구뿐만 아니라 뭐 삶도 많이 피폐해져 있죠. 예. 모든 사람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뭐 마스크 공장 사장님이라든지 뭐 약국 직원분들에는 몇몇 분들은 있을 겁니다. 뭐 당연히 이 인류라는 게 약육강식이죠. 뭐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도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기회죠. 기회의 땅이죠. 예. 근데 뭐 삶이 핍박한 대출로 삶을 연명해 나가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은 더 죽어 나가는 거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 가는 또 이런 국면이 왔습니다. 자, 부의 재분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뭐 세상은 그렇지 않는 게 현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뭐 탄식을 한들 무엇을 하겠습니다. 받아들여야죠. 예. 부자들은 부자들이고 나는 나고 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남의 삶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운동을 하면 됩니다. 걷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짜장면 한 그릇 5,000원 밖에 안 합니다. 우리가 5,000원이 없어서 짜장면을 못 사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족들하고 짜장면 먹고 맛있게 밥 먹고 어 오늘 하루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500만 원이 있은들 1,000만 원이 있든 5억이 있든 500억이 있든 그 500억 가지고 뭐 짜장면 혼자서 하루에 10 그릇 못 먹잖아요. 한 그릇밖에 못 먹습니다. 예. 하지만 그거를 먹고 행복해 한다면 500억을 가진 사람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행복한 거나 내가 지금 5,000원 있는데 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행복한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힘든 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여기서 페달을 멈춰 버리면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네. 내가 비록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지만 그 자전거의 페달을 밟지 않는 순간 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전거면 어떻습니까? 걸어 다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또 내일도 또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네. 웃어야죠. 뭐 인생 뭐 이렇게 뭐 어차피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제가 뭐 여기서 뭐 5,000원을 벌고 간다 해도 5,000원 못 들고 가고 내가 500원 들고 마무리한다 해도 500원도 못 들고 갑니다. 네. 인생 마지막까지 한번 즐겁게 살다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